근데 또 많이 물어보는 게 건물분 부가세를 또 많이 물어봐요. 건물분 부가세는 내가 건물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네. 근데 건물분 부가세 내셔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맞아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건물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도 있고 건물분 부가세도 있다 네. 라는 걸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건물분 부가세를 발생 안 시키려고 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또 그렇죠.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안 되는 건물들도 꽤 있어서 그 건물가액을 산정하는데 좀 많이 매도인 매수인 또 많이 싸우거든요. 맞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40억짜리를 샀어요. 네. 그러면 엄밀히 치면은 토지랑 위에 있는 콘크리트 건축물 두 가지를 산 거거든요. 네. 이거를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보면 토지는 면세고 위에 있는 콘크리트는 과세예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 대한 대가에 곱하기 10%가 부가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표현해 드리면 시세로 40억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토지 30억, 건축물 10억. 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고 이 건축물 10억의 10%, 네. 1억. 1억. 이게 건물분 부가세. 네. 그래서 부가세가 토지에는 붙진 않아요. 매입가액의 10%가 아니라 전체 매입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나누고 이 건물가액의 10%가 붙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지 거래 금액이라고 네.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인정해줘요, 세법에서는. 네. 근데 세법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인정해주면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하게 그쵸. 이 숫자를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예요. 네. 네. 그래서 전체 매입가액을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해야 돼요. 네. 네. 아까 40억짜리 건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나눌 때 토지의 기준시가가 15억이고 건물의 기준시가가 5억. 그러면 이게 3대 1의 비율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기준시가 비율로 전체 매입가액을 안분합니다. 한 줄 요약하면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는 자유롭게 정하진 않고요. 네. 기준시가 비율로 매매가액을 안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준 시가에서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30%. 네. 토지의 가액이 높고 건물의 가액이 낮으면은 건물분 부가세가 낮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허름한 건물일수록 건물분 부가세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80년 초반에 지어졌다. 예. 예. 그래서 사실상 남아있는 거에 대한 가치는 다 토지의 가치야. 네. 네. 그럼 내가 지급한 40억에 대한 대가는 대부분 토지거든요. 그래서 건물분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네. 근데 내가 신축된 건물을 샀다. 네. 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건물 가액이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건물 부가세가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요 정도 많다 적다의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급은 뭐 이제 그것도 워낙 복잡한데 보통 일반의 케이스로 설명드리면은 부가세는 냈다가 돌려받는 거예요. 네. 네. 냈다가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 이거를 그냥 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돈을 내지? 이러실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무조건 내는 거다. 네, 무조건 내는 거고 그리고 난 돌려받는 거다. 환급은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내가 내고 2달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환급 신청이라는 걸 해요. 네. 네. 조기 환급 신청은 보통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한테 해달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세무 대리인한테 나 이거 건물분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기 환급 신청을 환급 받았어요. 네.